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신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잉크 소스, 그런 소스를 갖다가 에펙에서 만드는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영상들 갖다가 카페에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영상을 우리가 보다가 보면요. 이거는 좀 멋진 효과 같아서 만들고 싶다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방금 첫 장면에서 지금 보는 이런 부분이죠. 잉크가 번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효과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잉크가 방울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커지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카페에다가 며칠 전에 이제 포토샵에서 사용한 브러쉬를 하나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브러쉬냐 그러면요, 잉크 브러쉬 DD 스플라이터 브러쉬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포토샵에서 사용된 브러쉬인데 이 브러쉬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어떤 브러쉬가 들어있다고 제가 되어 있고요. 이를 갖다가 첨부된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지금 이런 파일이 하나 생겼는데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압축을 풀겠습니다. 자, 압축을 푸니까 폴더가 하나 생겨 있고요. 들어가 보니까 그림이 하나 있고 이렇게 브러쉬가 있습니다. 그림은 아까 제가 보이던 그 그림입니다. 자, 이 브러쉬를 마우스 클릭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시고 C 드라이버의 프로그램 파일에 어도비 쪽에 가시면은 자기가 설치된 어떤 어도비 프로그램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21 여기다가 제가 설치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2019도 있을 것이고 2018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설치된 컴퓨터 포토샵의 버전이 말합니다. 이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가지 폴더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프리셋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폴더입니다. 여기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또 여러가지 폴더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보시면은 브러쉬란 폴더가 있죠. 여기 브러쉬. 이 브러쉬란 폴더에다가 방금 했던 것을 갖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브러쉬에서 들어와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붙여넣기 하시면은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냥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지금 현재 이 브러쉬가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포토샵을 열겠습니다. 이 포토샵이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긴 합니다. 이 설치하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브러쉬 폴더에 넣어주면 된다. 요것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저는 1920에 1080 픽셀로 해가지고요. 바탕은 투명하게 해가지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의 빈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브러쉬 툴, 마우스를 보시면 이렇게 브러쉬 툴이라고 나옵니다. 이걸 선택하시고요. 그럼 여러가지 이렇게 항목도 위에 보입니다. 이 중에서 이 부분을 누르셔서 톱니바퀴를 누르시게 되면요. 현재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브러쉬, 아예 넣은 브러쉬들 항목들이 이렇게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DG 스프라이터 브러쉬 543 파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이 나올 때 OK 해주시고요. 자, 보시면은 이쪽에 여러가지 자기 컴퓨터에 설치된 브러쉬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 같은 경우는 몇 번을 작업하기 전에 몇 번 설치하다 보니까 54342가 몇 개 있는데 아무거나 관계없습니다. 다 이렇게 폴더를 내시고 브러쉬나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화면에 가져보시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 밑에 브러쉬 선택하시고 화면에 가져오시면 또 다른 브러쉬 모양이 보입니다. 이러한 브러쉬 크기에 대해서는 위에서 우리가 이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탭으로서 원하는 크기도 적당히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 되겠지요.
1500 정도로 하겠습니다. 크기가 좀 너무 큰 것 같으니까요. 1500으로 맞출게요. 1500도 큰 것 같네요. 1200 정도. 자, 1200 정도로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한 가운데다가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이제 어떤 하나의 화면이 이런 것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정경식이 검은색이고 배경식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이 이렇게 찍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브러쉬를 갖고 하나 찍었으면은 이거 하나를 사용해도 되고 또 다른 브러쉬를 갖고 사용해도 되는데, 파일에서 우리가 이제 세이브 에즈 하셔가지고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하는데 이름을 갖다가 png로 해가지고 바꾸겠습니다. 자, 잉크라고 하겠습니다. 잉크 브러쉬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잉크로 저장하시게 되면은, 자, 바탕 화면에 보시면은 아직 저장이 안 됐나요? 파일 세이브 에즈 내 컴퓨터에 바탕 화면에 했는데 응도안돼 들어갔습니다. 잉크 바탕 화면에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와 보시면요, 자, 잉크 PSD로 되어 있죠. 근데 이 PSD를 갖다 써도 되고요. 자, 아니면은 그냥 PNG 파일로 저장을 해도 됩니다. 다른 데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PNG 파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 세이브 에즈 해가지고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PNG로 해서 저장해 볼게요. 잉크 PNG 저장.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번에는 잉크 PSD도 있고 잉크 PNG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쓰셔도 되고요. 또 새로운 이제 우리가 파일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다른 걸 또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개만 갖고 작업한 건데, 또 다른 모양의 브러쉬를 찍어 가지고 잉크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한 개만 만들었으니까 이대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펙을 켜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상을 만들 때 이제 시간이 있는데, 뭐 20초든 30초든 그런 어떤 시간이 정해지겠지요. 자, 그러면 뉴 컴포지션에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하나를 해볼게요. 30초를 해도 되고 20초를 해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20초를 해보겠습니다. 20초 오케이. 그리고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바탕 화면에 있는 잉크 펜슬을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잉크가 되겠지요. 자, 우리가 여기서 키프레임을 주겠습니다. 이 키프레임을 줄 때 스케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불러서 크기죠. S로 해가지고 스케일을 불러서 키프레임 주겠습니다. 키프레임 하나 딱 주시고 제로로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그러면은 1초 지점에 가셔서 이걸 갖다가 한 50% 정도 이렇게 키워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초 지점까지는 가만히 있도록 할게요. 02점 엔터키 치시가지고 그냥 이쪽에 키프레임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클릭하시게 되면은 나오는데, 자, 현재 상태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키프레임 줬는가 알기 위해서는 단축 키로서 U를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0이었어요. 다음에 여기 오면은 자, 우리가 50% 커졌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있게 지나서 2초까지는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린 이 키프레임 턱 늘려주면은 키프레임이 안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3초든지 5초든지 이런 시간 동안에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커지게끔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커질 거예요. 플레이 해보면은. 이걸 갖다 복제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D 복제하면 2개가 되겠죠. 또 컨트롤 D 3개, 컨트롤 D 4개, 컨트롤 D 5개, 6개, 7개 원하는 대로 자기가 복제를 해주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키프레임 이 시간을 맞춰 놓고 보면 전부 다 현재 50%의 크기로 보이는데, 자, 위에서부터 차트 옮겨 보겠습니다. 위치를. 자, 이런 식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키프레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또 위치를 옮겨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거 선택하시고 또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또 그 밑에 거 선택하고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또 그 밑에 거 선택하고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또 그 밑에 거 선택하고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선택한 것 따라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일단 위치를 갖다가 대충 보시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이제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보셨죠? 자, 일단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제 키프레임을 준 것인데요. 일단 이렇게 된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고, 원리를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레이어를 잡고 Shift 키를 누르고 가장 밑에 쪽 레이어를 선택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프리콤프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자, 그러면 프리콤프가 된 상태인데 하나는 묶어졌다는 이야기죠. 자, 보시면 이런 형태가 보일 겁니다. 자, 이미지를 제가 두 장을 가져오겠습니다. 풍경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이미지 하나 하고요. 이런 이미지하고 두 장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 매트에서요. 자, 알파 매트 걸어주겠습니다. 알파 매트를 걸어주게 되면 화면이 바뀌어요. 이거 처음에 이렇게 배가 있는 그림이 나오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플레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그럼 단순하니까 프리콤프를 써가지고 이것 나타난 타이밍을 이렇게 좀 조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조정해 주시고 다시 컴포를 오셔가지고 플레이 해보시면은 나타난 타이밍이 조금씩 이제 다르게 나타나죠. 이 부분은 이제 자기 입맛대로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거는 좀 늦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죠? 이거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프리컴프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런 나타납니다. 이것은 제가 앱에서 이렇게 간단히 만들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동작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나타났다가 쭉 그 다음 나타났는데, 이걸 갖다가 알파 매트에서 알파 매트 이제 인버터로 바꿔 주시게 되면은 이걸 반대로 동작을 합니다. 나타난 이미지가 달라졌죠. 아까는 배가 먼저 있었는데 지금은 풍경이 먼저 있습니다. 다시 이거 알파 바꿔주시면 배가 먼저 보이죠. 배가 먼저 보이고 풍경이 나타나고, 알파 매트 인버터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풍경이 먼저 보이고 배가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반으로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잉크 매트 같은 것들만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잉크를 갖다가 소스 갖다가 고트에 구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를 갖다가 자유롭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잉크 갖다 브러쉬 하나만 찍어서 가져왔는데, 이제 하나가 아니고 우리가 아까 그 쪽에 브러쉬 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한 4개까지 들어있을 겁니다. 그걸 갖다 하나씩 찍어가지고 잉크 1, 잉크 2, 잉크 3 이런 식으로 쭉 찍어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서로 다른 잉크의 모양이 나타난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더 다채롭게 응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나타난 타임도 지금은 제가 그냥 단순하게 스케일로서 0에서 50, 50에서 더 크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꿨는데, 여기도 가속 감속을 주게 되면 좀 더 멋지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프로쇼 같은 데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 개의 이제 잉크를 찍은 걸 가져오셔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잠깐만 시범 삼아서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에펙 강좌만 하니까 사람들이 에펙에서만 하지 이건 프로젝트에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하나 켜겠습니다. 빈 브랭크에서 우리가 시간을 갖다가 한 10초 주겠습니다. 장면 시간 0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떤 쪽이냐 그러면은 밑에 가져오면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밭에 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밑에다가 다른 이미지 하나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이제 그래야 보이거든요. 자, 처음에 우리가 이 백다탭에서요. 이게 이제 키프레임 2개밖에 없으니까 키프레임을 2개 더 주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2개를 더 주면 키프레임 4가 되겠죠. 처음에 우리가 크기가 100인데요. 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크기를 갖다가 한 50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그대로 50을 주고요. 자, 네 번째에서는 지금보다 더 크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 플레이 해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너무 넓게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조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럼 좀 더 자연스럽게 드라마틱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 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 밑에는 풍경을 지우시고요. 풍경을 삭제하시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이제 동영상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시에서 퍼블리시 쇼 하셔가지고 비디오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하시고요. 하나 이제 동영상 출력을 합니다. 자, 만들어졌지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볼로 같은 걸 갖다가 다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삭제하시고 애더 블링크 하신 후에 10초 0을 두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제 많이 사용했던 부분이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두 장을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오시고,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방금 만든 거 잉크 프로젝트에서 만든 영상 있죠. 이걸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셔가지고 위로 올리신 후에 그냥 마스크 처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마스크 처리. 플레이 해보시면은 자, 이미지 크기가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동영상에서 흰 부분만 나타나니까 반전해 줘야 되겠네요. 여기서 그러면은 애더 솔리드 컬러 오케이. 레이어 세팅에서 마스크 체크 해제하고요. 솔리드 컬러 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까만색으로 찍기 때문에 색상을 찍을 때 까만색으로 찍어 놓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늘려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색상을 찍을 때 제가 검게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검은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흰게 보이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우리가 만일에 요건 이제 눈을 끄게 되면은 이 까만색으로 지금 찍었기 때문에 사실은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 찍을 때 브러쉬를 찍을 때 흰색으로 찍어 주시면은 우리가 이런 작업을 안 거쳐도 되겠지요. 지금 현재 검은색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거꾸로 흰색으로 찍어 주게 되면 어찌 될까요? 해볼까요? 바로 뭐 시간이 좀 가지만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포토샵에서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 이제
에펙에서는 바로 반전을 시켜서 작업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이제 프로쇼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는 이제 정형식으로 흰색으로 하고 이렇게 배경식을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찍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흰색이 찍혔겠죠. 그래서 파일 세이브 에즈 하셔가지고 내 컴퓨터에 자 잉크 1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잉크 1번 저장하시고 오케이. 자 내려놓고요. 포토쇼에서 에더블링크 누르셔서 시간을 갖다 10초짜리로 주고 0을 두겠습니다. 이제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이제 잉크 1을 가져오겠습니다. 잉크 1을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지금은 까만색이 아니고 흰색이니까 뒤가 잘 보이겠죠. 자 여기서 이펙트 탭에 가셔가지고 2개 정도의 키프레임을 추가하시고요. 첫 번째에서 우리가 크기를 갖다가 0으로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한 50 정도로 키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개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그 다음 키프레임은 마찬가지로 앞에 거하고 같은 크기를 가지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아주 키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키우면 한 개가 되었는데 여기서 갖다가 몇 개를 갖다가 복사해 가지고 같은 동작을 만들게 되면은 하나의 이제 여러 개의 잉크가 들어있는 그런 소스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레이 해 보시면요. 자, 이런 소스가 될 것입니다. 오케이 하시고요. 다음에 윈도우에서 퍼블리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동영상으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퍼블리시 쇼 해서 그냥 비디오 파일로 출력할게요. 잉크라고 찍겠습니다. 이름은 잉크라고 찍겠습니다. 자, 잉크로 찍고 오케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포토쇼에서요, 이제 새로운 어떤 하나의 에더블링크 만드시고 여기서 방금 만든 잉크를 갖다 불러오겠습니다. 잉크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이미지를 갖다가 한 2장 넣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지요. 풍경 이미지. 자, 이런 이미지 한 장하고 이런 이미지 한 장하고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때까지 동상 작업하던 이제 마스크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십시오. 제가 잉크 작업할 때 사용하지요. 지금 이와 같은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제가 에펙을 갖다가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포토쇼는 안 되는데 하고 쳐다보질 않습니다. 근데 방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포토쇼도 작업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조금만 응용을 하시면은 제가 강좌는 에펙에서 하고 있지만은 포토쇼도 작업이 된다. 보세요. 바로 작업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간단히 한 개 이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한 거지만은 아까처럼 똑같이 몇 개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제 색상을 찍을 때 흰색을 찍어주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에펙에서는 색 반전을 시키는 기능이 있지만은 여기서는 반전을 시키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찍을 때 흰색을 찍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마스크의 이제 개념에 보시면은 흰 거는 보이고 검은 거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흰 걸 보이기 때문에 흰 부분이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 마스크의 개념인데 이제 우리가 에펙 같은 데서는 그 상황을 갖다 거꾸로 반전시키는 기능이 있지만은 프로쇼는 그 기능이 없다. 그래서 에펙에서는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찍어서 그런 사용을 하면 되지만은 포토쇼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흰색을 찍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포토쇼에서도 이와 같은 우리가 잉크 소스를 만들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여러 가지 키프레임도 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잉크를 하나만 찍는 것이 아니고 한 개도 찍고 또 다른 잉크도 찍고 또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만들어서 또 조합을 하시면 더 멋진
어떤 잉크 소스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에펙이나 프로시아에서 우리가 이제 잉크 소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